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든 기업이 입만 열면 장기적인 성장을 얘기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분기 실적, 그러니까 이 단기 성과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기업들의 뿌리 깊은 딜레마, 단기 실적주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말로는 다들 그러죠. 투자자도, 경영진도 모두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원한다고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기업이 직면한 근본적인 모순, 바로 이 장기 성장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장기적인 성장을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왜 실제로는 그 분기별 실적 발표 하나에 다들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저도 이게 항상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셨어요. 이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 아주 강력한 지표가 하나 떡 버티고 있거든요. 바로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른바 EPS 숭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기업들을 이렇게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EPS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뜻이죠?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번 돈, 그러니까 순이익을 전체 주식 수로 나눈 값이에요. 말하자면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냈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워낙 간단하고 딱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적표처럼 여기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시장이 마치 되게 엄격한 선생님 같은 거예요. 분기마다 딱딱 나오는 이 EPS 성적표를 보고 예상치를 넘겼다? 그럼 상을 주고 만약에 못 미쳤다? 그럼 가차없이 벌을 내리는 거죠. 이러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맞추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와, 그럼 그 압박 때문에 심하면 회사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 진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단기 이익 목표를 맞추려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겠다고 대답한 CFO가 말이죠.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무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CFO 10명 중에 8명이 당장 눈앞의 실적을 위해서 R&D나 마케팅 같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그냥 깎아버리겠다고 인정한 거예요. 이건 그냥 누가 추측한 게 아니라 기업의 돈줄을 쥔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 입으로 고백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 희생양들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뭘까요? 역시나 미래 성장 동력이죠. R&D 예산부터 깎고 혁신적인 신규 프로젝트는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CFO의 39%가 당장 이번 분기 매출을 예쁘게 만들려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인 판매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팔아도 될 물건을 미리 땡겨서 파는 거네요. 미래에 벌 돈을 현재로 억지로 끌고 오는 거고요. 정확해요. 진짜 말 그대로 미래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현재의 숫자만 겨우 맞추는 셈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몇몇 회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400명이 넘는 최고 재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접 나온 답변들이거든요. 이 문제가 기업 경영의 최전선에서 얼마나 흔하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와, 정말 파괴적인 악순환이네요. 이런 식이라면 혁신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미래를 위해서 씨앗도 심고 거름도 줘야 할 돈으로 계속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경쟁력이 서서히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누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투자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강력한 대안이 등장했거든요. 바로 ESG가 그 주인공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EPS라는 아주 좁은 창문으로만 회사를 봤다면요. 이제는 환경, 즉 E, 사회, S, 그리고 지배구조, G라는 훨씬 넓은 파노라마 뷰로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단기 수익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외부 투자자들이 ESG 해라 하고 압박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기업 경영진의 83%가 ESG 경영이 우리 회사의 장기적인 성과의 핵심적이다 라고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업 내부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변화는요, 실제 돈의 흐름으로도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속가능 투자에 쏠리는 돈이 단 2년 만에 무려 34%나 폭증했어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쫙 정리해보고요. 이 두 거대한 흐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거대한 긴장 관계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한쪽에는 수십 년 동안 기업들을 꽉 짓눌러 왔던 EPS 숭배 문화라는 아주 강력한 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 ESG라는 새로운 힘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바로 그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 ESG라는 새로운 물결이 수십 년 반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온 단기 실적주의라는 거대한 벽을 정말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고 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